공포가 생성되는 거고 이거 무슨 물질이냐 피해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말로는 염산이다. 예, 오늘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팀장님, 네. 이게 경찰에 몸담았던 분으로 참 남의 일 같지 않을 텐데.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이 4월 4일 청명이죠. 예. 정말 좋은 계절이 시작하는 날인데 아침 8시 45분쯤에 결국은 38세 된 여성이 2012년도에 사귀는 남성과 이제 결별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정보통신을 이용한 뭐 문자라든가 협박을 한다고 해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경찰의 수사 결과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각하 처벌을 했는데요. 올해 2월 8일이 설날입니다. 근데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2세대 유리창을 파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관악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출석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이버 수사팀의 박경사는 누구냐? 직접 사건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분에 대한 평소에 상담을 친절하게 해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앙심을 먹었느냐? 바로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는 아마 그런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울증 증세로 약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남성이 스토커를 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한다. 그래서 미리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다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는 염산이 아니라 항산으로 밝혀졌거든요. 항산이요? 이 항산을 보온병에 가지고 그 다음에 20cm가 넘는 과도를 품에 숨기고 들어와서 결국은 사이버 수사팀의 사무실을 발로 차고 하는 걸 제지하는 과정에 결국 항산을 박모 경사에게 뿌려서 약간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고 지금 중대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고, 나머지 3명의 경찰관도 화상을 입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에요.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이렇게 검색 같은 절차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네. 12월 5일 날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도 대학 교수가 제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맞아요. 황산을 그때 뿌려서 황산 6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맞아요. 구속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순간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이런 어떤 검색을 할 수가 없는 게, 잠재적으로 경찰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범죄 취급하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검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피해본 경찰관을 제가 일선 경험에 의하면 앞으로 이 부서에 근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왔을 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생기고 손에서 볼펜을 꺼내려고 하는데 놀래서 뒤로 도망을 가거나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수사 파트에 근무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세워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조금 그 병이 있다, 그래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 고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로파일러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분은 피해망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감경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범죄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오히려 치료 감호가 필요한다면은 그런 정도의 이제 보호 조치가 따로 필요할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고변 옆에 계시지만 예. 판례 보면 대법원 예. 판례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추세가 거기에 대해서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해주는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범죄를 합리화하는 부분은 이제 근절돼야 되죠. 근절될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이 애꿎은 경찰분들 더 이상 다치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네, 이거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 진짜 검색 강화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